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이 양상훈 기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이고도 이 주필입니다. 훌륭한 시사 주필, 이 신문 주필로서, 조선일보 주필로서 아주 명성을 날리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아주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그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입니다. 양상훈 그 주필이 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도 왜 저렇게 곧 1년 반이면 정권이 교체가 될 텐데 왜 저렇게 편향적인 판결을 할까? 검찰은 또 왜 이럴까? 왜 깔아뭉개고 왜 이럴까? 어떤 건 깔아뭉개고 또 이성윤 검찰은 왜 저럴까? 왜 윤석열에게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추미애 라인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검찰은 이럴까? 또 모든 관이 그렇습니다. 전부. 경찰도 뭔가 저항의 벽에 딱 틀리면 딱 서야 되는데 차벽 같은 거 있잖아요. 차벽 세상에 이 경찰이 생긴 이래 저번 10월 3일 그 개천절만큼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많은 차량을 도입해서 그런 차벽을 만들어 본 게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때문에 천만에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없습니다. 안 속아요,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그럼 코로나 하면 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봉쇄를 해야죠. 예를 들면 대공원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명동이라든가, 뭐 많이들 홍대 앞이라든가, 뭐 등등 많이들 모이는 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이 또 군도 가만히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북발하기 따라갑니다. 이 왜 이럴까? 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안 나올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윤석열 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참 그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한동훈 검사장 참 홀로 저렇게 아니 1년에 공무원이 말이죠. 가정이 있고 또 처자가 다 있는 그 몸이 직장을 4번이나 전출을 갖다가 시키는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서울에서 금년 1월 달에 추미애 쌍칼을 맞았죠. 칼 맞고서 부산으로 정말 쫓겨가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추운 엄동설 안에 부산 고검으로 차장검사로 갔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채널A 사건의 검언유착에 거기에 어떻게 매몰돼가지고 이분은 지금까지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속된 말로 재수없게도 검언유착의 이 주동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무배제시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쫓아보냈냐. 법무연수원 분원이란 용인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됐는데 3, 4개월 지났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말이죠. 충북 진천 그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아주 산골이죠. 그 시골인데 글로 또 본원이 있는 글로 특별명령이라고 해서 글로 또 보내졌습니다. 완전히 이 추미애 장관이 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 유람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 한국에 유람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1년에 4번을 이렇게 지역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들 그렇다면 공무원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신의 한 수에 나가서도 그러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자, 한동훈 검사장 절대 나가지 마. 아주 끝까지 붙어 있어.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당신은
뭐가 돼도 될 것이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 이상도 된다.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3명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 검사, 관, 군,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미동도 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 양상훈 주필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냐? 이 4월 총선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이 정권 연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장될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에 아주 그냥 이럴 바엔 아주 앞장서가지고 하자. 부정비리 다 덮고 뭉개기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자정이라든가 제동장치가 실종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대선 후보도 없는 야당이 또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특별한 도우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양상훈 주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오늘 그 양상훈 칼럼을 양상훈 씨가 쓴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은 도리어 화를 팍 내고 눈을 부라린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당 정치인들만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칠면피 행태에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 검사, 관, 군이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한마디 쓴 소리하고 그 대신 나갔습니다.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우고 울분스러우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나가는 분들도 드뭅니다. 바른 소리하고 나가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답이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양상훈 이 주필에게.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이 정권이 최소 5년 더 간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양상훈 주필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관이라든가 군이 적어도 5년은 더 갈 거다 하니까 5년, 1년 반 보태면 6년 반은 더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면 그동안 내가 출세해야지 그동안 잘리면 안 되니까 에이 아부나 철저히 하자. 뭐 잘 붙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관, 군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하나다. 이 정권이 최소 5년 더 간다. 나름 확신했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후년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6년 연대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저지르는 잘못들은 모두 다 덮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자신을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 뭐 장관, 검찰총장, 뭐 참모총장 시켜주는 것도 민주당 정권일 테니까 여기에 처음에 잘 배워가지고 이 정권에 눈 딱 감고 충성한 게 낫다 하고 이렇게 다들 작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 양주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러면서도 이 지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무도하고 대담한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판사들도 노골적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판결하는 거 보십시오. 대법관들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민주당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손들어줬지 않습니까? 면죄부
뻔한 건데도 면죄부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 판결 하면서 그 대법원장 그 저 구색을 한번 보십시오. 그 TV에 이렇게 공개로 나오는데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모른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 무슨 뜻이 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다가 드디어 판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무죄입니다. 이 선거 토론할 때 거짓말도 그렇게 크게 큰 거짓말 아니면 예를 들면 조그만 거짓말이면 괜찮다 이런 그런 비슷한 그 명예훼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대법원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아, 김명수가 이런 사람이구나. 김명수가 저런 판결을 하구나. 그래서 대법관들이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하고 민주당 지사에게 그래서 면죄부를 줬구나 하고 알기 시작했어요. 대법관들은 조폭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시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서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이 대법원의 정교조 합법화 판결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란 그런 판결이란 얘기죠. 또 그런 결정은 곳곳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돈 심부름꾼 있지 않습니까? 돈 심부름꾼들은 구속돼가지고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도 면하고 이 부분 무죄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제 마음대로 집어넣고 법에 없는 구속요건을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잘 기억나죠?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제 마음대로 집어넣고 법에 없는 구속요건을 만드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채널A 기자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조작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만 증거 안 나오니까 이렇게 검사장을 이성윤 검사장이 딱 물고서 무혐의라든가 뭐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 무죄는 유죄로 뒤집히고 천안함 괴담 이게 뭐냐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 무죄는 유죄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천안함 괴담 유포자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힙니다.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천안함 미국 잠수함이 받았다. 무슨 뭐가 했다. 무슨 거짓말 괴담 만든 사람들은 무죄입니다. 다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유죄인데 지금은 다 무죄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대학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건조물 침입죄라는 소위 말해서 유죄 판결 내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벌였습니다. 대학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저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죄 해서 유죄 판결 내립니다. 부끄럽습니다. 뇌물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 막 벌어집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국 재판과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도 정권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파다한 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상하기 힘든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죠? 뭐 많지 않습니까? 유재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풀려났습니다. 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조국 재판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유죄인데 확실히 유죄라고 심증들이 가는 건데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이 판사분들
옛날에는 참 정의로운 판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판사들이 어떻다, 어떻다, 어떻다. 또 어떤 판사들은 아주 딱 부러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이지가 않아.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대충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또 우리법 연구회하고 무슨 그런 소위 김명수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무슨 공부 모임이 있는 모양이죠. 그 출신들이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검사들은 사실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울산 선거공작,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을 대놓고 뭉개고 있습니다. 따라 뭉개니까요, 수사를. 채널A 기자 사건 허위 녹취록을 방송에 흘린 사람이 검찰 간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간부 잡혔다는 소리, 구속됐다는 소리, 무슨 됐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아들 사건은 8개월을 갖다가 깔아뭉갰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대위 전화번호를 줬지만 지시는 아니라고 또 하면 우리 국민들은 뒤로 나자빠지죠. 그래도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래가 이 TV에서 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 좀 열이 받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수사 책임자로 임명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상훈 주필은 말이죠. 이 주필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정권 연장을 확신하는 듯 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도 그겁니다. 이 사람이 펀드 사기 수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남부지검에 있는 수사 배당하니까 그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 중앙지검으로 다오. 해가지고 중앙지검에 오면 수사를 크게 할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반부패 수사부에다 하겠지 하고 했는데 거긴 특수부, 과거의 특수부하고 같은 아주 그런 부서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 사건을 갖다가 민원 사건이니 이걸 다루는 조사부에다가 넘겼다는 겁니다. 배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 박원순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준 혐의를 이제 이성윤인데 이 사람이 펀드 사기 수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검사들도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건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건 확보도 숨겼다는 겁니다. 또 중요 진술을 또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권 실세 의원의 불법에 대한 내부 폭로도 검찰로 간 뒤에는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뒷배라는 이상직 의원의 임금 체불이라든가 재산 빼돌리기 또 그런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인데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랍니다. 대신에 윤석열 총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 억지 청부 수사는 아주 열심히라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은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그 장모가 무슨 그 재판 해가지고 그 민사 재판 해가지고 결국 이겼다는 그건데 그건 대법원까지 아마 판결이 난 건데 또 이걸 끄잡고 또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은 또 과거에 지나갔던 것 또 가지고 또 막 하는데 이분들 정말 분통 터질 것 같아요. 분통 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악에 바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국 비교적 합리적인 소리를 듣던 관료 출신들 그 사는 회장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 합리적이라고 들었던 사는 회장
아마 경제기획원에 아마 근무했을 겁니다.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자! 민주당 20년 집권 구호를 외친 것이랍니다. 상당히 건전한 사람이었는데 20년 집권 구호를 외친 것은 바로 정권이 연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 정권 연장의 배에 함께 올라타자 해서 뭐 20년 집권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이분은 서울 치과대학 졸업한 사람인데요. 고시돼 가지고 좀 의학도라든가 과학도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렇게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또 추방부란 소리를 들었죠. 추방부. 이 정경도 잘 알죠. 그가 무슨 군인입니까? 군인 출신 공군 참모총장이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이요? 나는 그런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공군 참모총장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 공군 장군 출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본 공군 장군들은 다 기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붉은 마우라 특히 저 빨간 마우라 있죠. 이 파일로트 출신들은 대단합니다. 정말 기계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두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카, 불카, 물카, 불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안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적을 갖다가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 개념을 없앤 자가 바로 정경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방부 얼마나 감쌌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그래서 추방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합참의장이라는 그 군인, 그래도 군은 딱 별 4개 딱 달았으면은 할 말 딱 하고, 할 말 딱 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 4개는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멋있게 이렇게 칭송이 될 텐데.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조건이 안 돼도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미국에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저 유엔사 참모장을 했던 싱글러브 장군이라고 있었죠. 싱글러브 장군. 이분은 미군 철수한다고 그때 카튼가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보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때는 뭐 중국이 지금처럼 중국이 세지 않을 때입니다. 전혀 관계없을 때.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큰 소리 딱 치고 의회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하고 딱 사직을 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싱글러브 장군.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분은 강연 초청만 다니는 것만 해도요, 연봉이 엄청나게 많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명예,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습니다. 참군인, 그런 군인 많지 않습니까? 매티스 장관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있었던 매티스 장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이 장관들, 백악관 실장들, 켈리 장관이 할 소리 딱 하고 정도에 어긋나면 딱 떠나는 것입니다. 좀 그런 멋들어진 관료는 우리가 없을까요? 이 월성 1호기만 우리 보더라도 이 최재형 이 감사원장이 진짜 고전을 혼자 하고 있는데요. 이 월성 1호기 억지 폐쇄에 관련된 관료들이 갑자기 당초 자기가 써가지고 진술에 내가 확인했음 하고 자기 진술 조서를 다 써놓고도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사인해놓고 이런 사람은요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역사에. 정권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생각을 다 바꾼 겁니다. 경찰이 재인산성을 쌓고 광화문을 철제 울타리로 미로로 만드는 이런 온갖 무리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위에 간부들이 생각할 때
이 정권 더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심스럽게 일했던 경제부총리가 이제는 막 정치적 강변을 처음에는 좀 바른 소리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오히려 막 그냥 자기가 앞장서서 합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에이, 좀 출세하려면 내가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강변을 거침없이 하고 세금으로 펀드 손해를 메꿔준다는 그런 황당한 발상을 관료들이 내놓는 것 역시 다음 정권은 또한 역시 민주당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53.5% 득표로 국민의 힘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2년 만에 뒤집어지기 힘든 구조인데다가 재난지원금까지 코로나 덕분에 재난지원까지 돈 또 준다니까 우와, 이게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줘서 받아 먹었지만 말이죠. 근데 받아 먹었는데도요, 찝찝하더라고요. 이 세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세금 몇 배를 낼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국민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모두 다가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국가적인 자정장치라든가 양심의 제동장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박원순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권이 따끔한 민심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매를 때리지를 못하면은 판사, 검사, 관, 군 다 제자리 근처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매를 제대로 따끔한 민심의 매를 맞게 되면 이분들 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판사도 딱 바른 판단. 내가 우리법 연구회라도 너 법에 의해서 판결. 또 군도 너 우리 주적 북한 안 돼. 안보가 중요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군은 절대로 정치적 중립이야. 헌법에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건 안 된다. 차벽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 생활에 이렇고 공평, 정부 형평의 원칙에 의해야지 광화문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고 딱 나올 수 그런 분이 나옵니다. 서울시장만 이겨놓으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민심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은 벌써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한 사람 부각되지 못하는 국민의 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제 욕심만 차지하고 혈안이 돼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 양상훈 이 주필이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판사, 검사, 관, 군이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제하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고민에 쌓입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번 조그만 총선이죠. 미니 총선. 서울시장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혼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십시오. 제가 민심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사람은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가려고 무슨 경선 무슨 어쩌고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태가 나오고 또 무슨 김종인은 말이죠. 호남의 비례대표 25% 배당한다. 그런다고 안 찍어줄 사람 찍어주고 찍어줄 사람이 안 찍어줍니까? 25% 아니라 그런 제한을 두는 게 그 정도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김종인이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 이제 저는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다고 했어. 왜? 첫째 책임감이 없다. 그런 당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의 정치적인 욕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왜 김종인이 욕하느냐 이거죠. 아, 구독자들도 막 나가더라고요. 김종인이 욕하고 나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예. 이거 저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들도 막 나가요. 그냥 김종인이 욕하고 뭐 주호영이 좀 비판하면 말이죠. 저는 주호영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김종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라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너무 앞서서 뭐 예를 들면 광화문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그 정광훈 뭐 어떻게 처치를 뭐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무슨 뭐 비슷한 그 정광훈 저 법을 아주 엄중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아주 정이 빡 떨어졌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광훈이가? 함성을 외치라니 그 사람이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나라 애국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방역 이제 아셨죠? 이 방역이 광화문의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를 옮긴 사람들처럼 주범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죠. 밑에 분모를 보시. 검사를 한 사람의 검체수 분지 몇 명이 걸렸나 해보니까 다른데 평균치보다 0.6 얼마가 아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여당이 했다면 그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했다면 뭐 저희들이 했다고 하지만 이 야당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학적인 관점에 의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믿어야지. 예? 마스크라고 손 씻고 손 절대 그거 안 하고 특히 야외에서 있는 거는 괜찮다. 그 말이 맞아요. 다 의학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그거 아무 책임 없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은 답답한 세월입니다. 라임 사태 시원하게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 지점 그 지금 돈이 있는 지점까지 다 밝혀내야 됩니다. 돈이 누가 갖고 있고 왜 가져갔고 어디에 있고 돈은 없어질 리 없잖아요. 아니 몇 조나 되는 돈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써대도 뭐 많이 써댔다 해봐야 뭐 몇 억 썼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이 어디 지금 가 있느냐? 바로 이것을 이번에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펀드.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후폭풍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지금 광풍의 시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도 멈춥니다. 내일 태양 떠오르면 지금 새벽 한 4시, 5시 가장 추울 때입니다. 새벽 어두컴컴한 암흑입니다. 그러나 광풍도 질풍도 폭풍도 태풍도 다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네. 안녕히 계십시오.